자, 이번 시간에는 그 3D 스튜디오 맥스에서 쉐입을 이제 편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쉐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쉐입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Convert to Editable Spline으로 이제 변경을 시킨 다음에 즉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각각의 하위 구조에 해당하는 버텍스나 세그먼트, 그다음에 스플라인으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어떤 편집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간을 다루는 입장에서 우리 쪽에서 좀 많이 사용되는 그런 명령어들만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아마 또 이런 범주를 벗어나는 그런 이 액션은 아마 없을 거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버텍스 상태에서 즉 그 스플라인으로 넘어간 그 쉐입을 버텍스 상태로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 라인에 대해서 점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추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냅을 걸고 미드 포인트나 혹은 뭐 탄젠트 등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선택한 다음에 그 해당 그 위치에서 그 refine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을 함으로써 점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텍스 상태에서 인서트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하면은 점이 추가가 됩니다. 똑같이. 근데 이 점은 사실은 그 점이 추가가 된과 동시에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점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개 이상의 라인을 버텍스로 버텍스 상태에서 이은 다음에 즉 어태치를 사용해 가지고 합치고 나서 그거를 웰드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버텍스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개 이상의 라인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그 합쳐지는 그 버텍스의 위치에 각각의 라인의 버텍스가 각 한 개씩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버텍스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 버텍스를 웰드라고 하는 용접을 하다는 의미의 그 이제 명령어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범위를 선정해 준 다음에 하나의 버텍스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make first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버텍스 상태에서 make first라고 하는 것을 누르면은 첫 번째 점을 선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렉탱글 같은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모서리를 필렛으로 해가지고 필렛을 통해 가지고 둥글게 정리를 한다든지 챔퍼를 통해서 모서리를 각지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버텍스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에 거의 주된 사안들이라 생각하고 세그먼트는 사실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세그먼트는 말 그대로 세그먼트를 선택해서 세그먼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해당 세그먼트를 딜리트 키를 이렇게 쳐서 제거를 할 수가 있고 이때는 키보드 딜리트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맥스 상에 있는 딜리트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은 그 해당 세그먼트의 위치를 변경을 시킨다든지 회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정도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플라인 상태에서 작업하는 건데 크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작업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쉐입을 지금 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를 두 개의 선으로 이제 그 아웃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외곽선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불린이라고 하는 그 명령어가 3차원 지오메트리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왔을 때 2차원 쉐입 상태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플라인 상태에서 불린을 작업하면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3차원 그 불린보다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이걸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이제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일단은 그 맥스에서 진행 중인 것들을 하나씩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크리에이트에 들어가서 지오메트리가 아닌 이번엔 쉐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라인에 들어가서 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라인을 그렸고 그렇죠? 네, 다 됐습니다. 자, 이 녀석은 쉐입 상태, 그 라인은 얘를 굳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스플라인을 하지 않아도
이미 지금 현재 상태가 스플라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모디파이 들어가 보면은 그 라인의 삼각형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버텍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세그먼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스플라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하위 구조로 내려간다 그러는데 이 하위 구조 상태에서 다양한 그런 편집을 하고 다시 상위 구조로 올라오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게 버텍스죠. 버텍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 많은 작업들 중에서 사실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게 어태치 같은 명령어들은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 리파인을 통해 가지고 중간에 점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지금 현재 그려진 이 선분이 2차원 즉 Z축상의 제로 지점에 있는 2차원 면의 그 두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2차원 스냅을 걸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리드 앤 세팅 스냅에서 엔드 포인트하고 미드 포인트, 클리어 올을 한다 해서 전체를 다 지워버리고 특히 그리드 포인트를 지우셔야 됩니다. 엔드 포인터와 미드 포인트를 설정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리드 앤 스냅 세팅을 창을 닫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봅시다. 라인을 선택해서 지금 이제 2000 스냅이기 때문에 포인트 하나 찍어가지고 잡으면은 어떻게 되죠? 끝에 점이 잡히죠. 동시에 중간에 지금 리파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디파이 가서 버텍스 상태에서 리파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끝에 점도 선택이 되지만 중간점에 해당하는 미드 포인트가 선택이 됩니다. 이 미드 포인트가 선택이 될 때 여기 사각형 박스 안에 아무 지점, 지금 바깥에다 하면 안 되고 안에다 해야겠죠. 안에 아무 지점에다 클릭을 해주면 정확히 이 선분의 중앙 지점에 해당하는 미드 포인트에 버텍스가 새로 생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버텍스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은 이 리파인을 해제를 시키고 인서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인서트는 조금 더 재미있는데 인서트를 누르고 미드 포인트를 선택을 해도 되고 어떤 포인트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인서트에서는 선택하면은 이제 버텍스가 새로 생기는데 문제는 이 버텍스를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동을 시키고 또 그 다음 거를 또 이동을 시키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서트를 통해서 새로운 버텍스를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내용이 포함이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설명해야 될 부분은 웰드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자, 이 웰드는 자, create shape line에 가서 지금 현재 그리드 세팅, 스냅 세팅이 미드 포인트는 지우고 엔드 포인트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텍스를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끝에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냅에서 엔드 포인트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짠 하면 이제 잡히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녀석 지금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얘하고 얘는 서로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질 수가 있죠.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선을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 합치는 방법은 처음에 그린 이 녀석이 되건 이 녀석이 되건 상관이 없는데 선택을 하는 상태에서 모디파이에 들어가면은 어태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어태치를 클릭을 해가지고 나머지 하나의 선을 선택합시다. 그럼 얘네들은 일단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버텍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현재 이 버텍스가 문제인데 자, 이 버텍스를 선택하고 위치를 딱 바꾸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버텍스가 실질적으로 봤을 땐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의 버텍스, 즉 이쪽 처음에 그린 선분의 끝에 있는 버텍스하고 두 번째 그린 녀석의 버텍스를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 합치는 방법은 영어 웰드, 즉 용접을 하다는 뜻으로 되어 있죠. 이 웰드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로 합치게 되는데, 전체를 이와 같이 드래그를 시키고 웰드 옆에 보면 이제 이 범위가 돼 있어요. 이 범위는 뭐냐면 이 버텍스로부터 0.197 안에 있는 녀석들은 다 이제 하나로 합치겠다는 그런 용접하겠다는 뜻이죠. 적당한 양을 지정해주고 0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양을 지정해주고 웰드를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 포인트가 하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웰드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 모서리 부분을 마찬가지로 좀 조정해 줄 수가 있는데, 필렛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하면 둥글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버텍스를 가지고 챔퍼라고 하는 명령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각이 지게 됩니다. 챔퍼로. 이래서 여기도 이렇게 각이 지게 되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렛과 챔퍼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체적으로 버텍스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버텍스 상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명령어들만 모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그먼트인데, 의외로 세그먼트는 특별히 사용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선택을 해가지고 딜리트 키를 치거나 그래서 없애버리거나 혹은 얘를 회전을 시킬 수도 있겠죠. 혹은 스케일을 업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세그먼트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고 그런데 만약에 키보드 딜리트 키를 치거나 아니면 여기도 딜리트가 아마 있을 겁니다. 딜리트가 있었는데 브레이크 딜리트 여기 있네요. 딜리트를 딱 쳐가지고 없애잖아요. 없앤다 하더라도 상위구조 올라가면 얘네들은 어떤 거죠? 하나의 기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만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텍스, 세그먼트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스플라인에 관한 부분이죠. 스플라인 상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플라인으로 넘어가면은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이 아웃라인에 관한 부분이죠. 이 아웃라인은 우리가 이제 이 스플라인을 선택이 된 상태에서 그렇죠? R라인 값을 높여줌으로써 이거를 이렇게 복합적인 이제 더블 라인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되느냐 플러스가 되느냐는 첫 번째 점, 즉 퍼스트 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웃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분린에 관한 부분인데, 분리는 우리가 일단은 형태를 좀 만들어 볼게요. 렉탱글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되어 있고 자, 이 서클과 얘는 일단은 뭐예요? 서로 다른 개체죠. 다른 개체인데 자, 봅시다. 이거 선택을 해가지고 얘네들 작업을 할 텐데 자, 헷갈리니까 그래서 저 그리드 잠시 꺼줄게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하는데 얘네들을 좀 몇 개 좀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카피를 할 때 인스턴스나 레퍼런스를 쓰시면 안 되고 6개 정도 카피를 한번 해보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것만 좀 신경을 쓰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얘를 불린 작업을 하는 건데 불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얘를 컨버트 2로 바꿔가지고 스플라인 상태로 바꿔주는 게 첫 번째죠. 그렇죠? 자, 이 스플라인 상태로 바뀌어지면은 불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녀석과 그러니까 이 사각형과 원을 하나로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태치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나머지 원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이 녀석들은 하나가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불린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린 작업은 이와 같은 그 스플라인 상태로 넘어가서 쭉 내려가 보면 불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불린은 유니언 하나로 모으는 거, 그다음에 서브섹션 떼는 거, 그다음에 인터섹션 해가지고 중간에 가운데만 남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니언을 한번 해볼게요. 유니언을 하기 위해서는 유니언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둘 중 하나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럼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불린을 눌러서 나머지 원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대단히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플라인은 해제를 시키고 그럼 하나가 됐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사각형이든 원이든 선택을 해가지고 얘를 convert to editable spline, 즉 편집할 수 있는 스플라인 상태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렇죠? 자, 변경이 된 상태에서 attach라고 하는 명령을 줘서 이 녀석들을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겠죠. 묶은 다음에 attach 한번 꺼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선택하고 attach를 해가지고 이게 하나로 되고,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가 된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스플라인 상태에서 쭉 내려가 보면은 불린이 작업이 돼 있죠.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스플라인 상태로 넘어가서 불린을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서브섹션 한번 해볼게요. 서브섹션을 하고 첫 번째 거를 선택한 다음에 불린을 눌러가지고 원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이 잘라지면서 이 형태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플라인 상태에서 원래 상태대로 상위 구조로 올라왔습니다. 됐죠? 세 번째는 인터섹션에 해당하는 겹쳐지는 공집합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선택을 해서 얘를 마찬가지로 스플라인 상태로 바꿔주시고 그 상태에서 attach 명령을 줘가지고 원을 선택합니다. 얘네들이 하나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스플라인으로 넘어가면 이제 불린이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원을 먼저 선택하고, 원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불린을 눌러서 나머지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공유된 그런 교집합 부분이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이 불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3차원석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2차원 어떤 형태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여기 너무 많이 만들었네요. 얘네들은 결국은 뭔가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선택해가지고, 봅시다. modify 들어서 modify 리스트를 보면은, extrude 같은 명령어를 쓰면 좋겠죠? 자, extrude 해가지고 0.1 0.1은 너무 크네요. 0.01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녀석도 마찬가지로 2로 시작하는 extrude를 실행을 해서 0.01을 줄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extrude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